안녕하세요. 김영일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식회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 중에서 자산 총계 항목 중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분식회계 이슈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수량과 품질, 퀄리티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은 채권의 연령 분석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매출 채권의 분식의 이슈를 제거할 수 있고요. 재고 자산은 수량과 품질, 퀄리티에 대해서 분식 회계의 오류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재고 조사 실사입니다. 재고 조사 실사는 이걸 통해서 수량과 퀄리티를 장악할 수가 있겠죠. 재고 실사는 매월 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분기에 한 번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그걸 넘어가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관리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매월 재고 실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재고 실사를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품명이 있죠. 그 수량이 있고 그렇죠? 뭐 수량을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겠죠. 여기가 이제 전산 수량, 이게 실제 수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제 저희가 실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재고 조사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쇼룸이면 쇼룸, 또 매장이면 매장 매니저, 그렇죠? 뭐 창고면 창고 담당자 이렇게 해서 각 장소별로, 각 로케이션별로 재고 조사가 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사 ERP 전산으로 구축되어 있는 전산 숫자든 아니면 엑셀로 만들어서 숫자든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개가 이 숫자가 회계장부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회계장부가 결국 실제로 맞아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고 조사서를 만들어서 각자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월 재고서 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각자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창고에 계신 분들, 매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물건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건 끝인가요? 아니죠. 재고가 수량이 맞고 퀄리티가 맞는 걸 유지하는 것도 본인들 역할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품명이 있고 수량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실제 수량을 실제 수량을 여기다가 본인들이 입력해도 돼요. 이렇게 수량을. 아니, 수기로 쓰든지.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있죠? 차이를 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확인자, 누구 해놓고 서명까지 받아서 올려야 되겠죠? 이게 재고 실사예요.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뭐, 요번에는 뭐 한번 어디를 간다, 어느 매장을 간다, 아니면 뭐 창고를 간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가서 뭐 그분을 조사할 때 같이 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나 경영진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죠.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겠다고.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포장하지 않으면 예쁜지 몰라요. 좋은지 몰라요. 우리 후배들은, 재경 후배들은, 약간 재경 후배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무슨, 약간 일한 걸 하면 약간 민망해하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 포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이런 양식으로 실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인 서명을 받아 올라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함부로 서명 못 해요. 왜 차이가 다 뜨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이가 뜨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밝혀야죠. 원인 밝혀서 만약 원인이 정말 뭐 정말 정상적인 감모성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실제 수량을 전산 수량을 실제로 맞춰야 되겠죠. 여기가 세 개가 있는데 여기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전산 수량을 두 개로 바꿔야 되겠죠. 인정할 만한 것은. 아니면 차이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창고 담당자 징구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가 50만 원짜리예요. 근데 소비자가로 너무 징구하는 거 너무 내부들은 가혹하다. 그러면 뭐 절반가로 한다든가. 이 급여에 공제하는 거죠. 급여에다 공제하는, 즉, 돈이 결부되는 순간에 재고는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실제 현장에서 지금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재고는 돈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재고를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 임의대로 막 반출하려고 그러고, 그게 단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나면 본인이 그 배에다 변제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했고요. 퀄리티가 뭐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만약 퀄리티가 그냥 보기는 어렵다. 무슨 뭐 가죽 의류라든가 무슨 이렇게 의류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퀄리티를 뭐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거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 전문가는 뭐 매장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창고에 있는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름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퀄리티 정도만 여러분들 책임을 묻겠죠. 자, 그렇게 가서 수량과 퀄리티를 염두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만약 차이가 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고자는 감모 손실이죠.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차변에 매출원가 하고 대변에 예, 제품 상품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크게 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뭐 재고자 감모 손실해서 별도 뭐 영업이익 비용을 세우든지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재고자 감모 손실은 예, 매출원가에 그냥 합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퀄리티를 했는데 이제 정말 계속 그 재고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러면 이건 뭐 육안으로 확인할 이유도 없이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특히 뭐가 있습니까? 브랜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오프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여성 의류 같은 경우는 시즌 오프되면 거의 뭐 가격이 뭐 굉장히 뭐 반값 이하로 가도 안 팔리지 않습니까? 시즌성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유행성을 타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제품이 작년도 있던 게 올해도 있고 재작년에 있는 게 올해도 있고 몇 년 된 게 올해도 있다. 그거 다 감액해야 되잖아요. 그럼 감액하면 어떻게 되죠? 평가, 손실, 충당금 세웠죠. 제품 평가, 손실, 충당금 세워야 되겠죠. 감액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제품 평가 충당금은 대손상각비가 동일한 거예요. 회계처 똑같습니다. 차변은 이번에 이건 매출원가에 바로. 매출원가 오고 대변에 제품 평가 손실 충당금 세우는 거예요. 또는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죠? 얘는 부채 항목이에요. 근데 어떻게 죠? 재무제표의 가독성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재고자산 제품 밑에 바로 부호를 바꿔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좀 뭐냐면 이렇게 매출 채권은 연령 분석을 통해서 재고자산은 실사를 통해서 실제 수량과 실제 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회계상 금액이 일치시키도록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분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식이라는 게 한 번 그 늪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분식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분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대부분이 비용이 쌓여지고 부채가 쌓여지잖아요. 그럼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떡합니까? 은행에서는 그 재무제표를 보고 안 좋아진 재무제표를 보면 어떡합니까?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그러고 금리를 높이려고 그러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걸 뻔히 아니까 또다시 그 분식을 해소를 못하고 그 다음으로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급하게. 근데 내년도로 넘어갔어요. 그 해결이 되나요? 올해 부직해는 올해 분식한 게 올해 녹슨 게 내년도 가면 더 좋아져요. 더 녹이 더 많이 슬죠. 그죠? 그럼 내년도에는 또 녹이 더 많이 생고 또다시 그만큼 또 분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 번 그 분식의 늪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굉장히 정말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큰 아이템의 수익이 극대화되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급이 낮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식한 회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즉 거기에 책임질 위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회사가 분식을 그냥 실수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적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거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사를 계속 유지할지 퇴사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그 책임에 더 무거워지는 책임이 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분식회계는 우리 재경 쪽에 있는 후배들이 조금 숙명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파악하고 해결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회계를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법칙, 즉 대차 평균의 원리 말씀드렸죠. 근데 그건 기본이고 저희는 이 부채를 넘겨서 자본 총계만 따로 빼왔고 그 개념이 순자산, 청산가치, 과거 밸류에이션까지 갔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산 총계 중에서 회사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에서 분식 이슈가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